2025년도도 끝이 났습니다. 올해는 제가 본 게 상당히 많았어요. 후속작이나 신작이나 극장판이나 괜찮은 게 많았습니다. 라인업이 만족스러운 한 해였어요. 그래서 2025년도 올해 나왔던 애니들을 모아서 방구석 어워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름 시상식인 만큼 격식 있게 옷도 차려봤습니다. 진행에 앞서 저는 아무 권위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고 말 그대로 방구석 시상식이니까 재미로 봐주시고 아쉬운 부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 틀린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방구석 평론가들끼리 너무 얼굴 붉히지 말고 사이좋게 노가리나 깝시다. 이번 2025년도 방구석 어워드의 수상 부분은 올해 보여준 영향력이나 인기 등을 고려한 대상, 올해 나온 애니 중에서 가장 재밌게 왔던 새롭게 나온 시리즈에게 주는 신인상, 꾸준히 높은 퀄리티를 유지해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애한테 주는 이제 대상에 비해서 영향력이나 인기 등은 부족하지만 그 아래 정도는 가능한 구스터프상, 그리고 기대에 비해 아쉬웠던 실망상이랑 가장 좋았던 OST에게 주는 음악상, 가장 좋은 연출이나 편집을 보여준 애니에게 주는 편집상, 전반적인 작화, 이펙트나 CG 이런 작화를 통틀어서 기술상, 그리고 올해 가장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에게 주는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뭔가 응원해주고 싶은 제 사심이 들어간 응원상,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시상에 앞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평가 기준은 그냥 제 마음이고요, 제 주관이고요, 제 취향이고요, 제가 올해 나온 모든 작품들을 다 보진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 평가를 보고 얘는 평가가 왜 있다구냐, 뭔 개소리를 하는 거냐 싶으면 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댓글로 나는 이게 좋았다, 이게 없어서 아쉽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길 거면 이게 상을 받은 게 말이 되냐, 이거 쓰레기다, 이게 없는데 이게 있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타작품 내려치면서 갈등급 하시지 마시고 그냥 주인장이 패급이네 하고 저를 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뜩이나 밥그릇도 작은데 저희 씹덕끼리 싸우지 맙시다. 그리고 시상할 때 작품을 평가해야 하니까 당연히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2025 방구석 애니 어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TVA 애니보다 극장판 애니 쪽이 강세였다고 봐요. 올해 분기작들은 기본 퀄리티가 괜찮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히트를 치고 막 메타를 만들 정도의 임팩트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퀄리티는 준수한 2025였습니다. 그런데 극장판 쪽은 영향력이 좀 셌죠. 올해는 뭐 규주톱이 한 극장에서 다 나오는 진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제가 극장을 꽤 갔어요. 올해 초에 진격거 파이널도 인기 엄청났죠. 귀칼이 주토피아 나오기 전까지 국내에서 흥행 1등을 하기도 하고 뭐 체인소맨이 5등 이렇게 가고, 주술회전은 아무래도 총집편이나 성공개 이런 거라 당연히 흥행은 어려웠을 거라 봤고요. 그런데 이거 모르고 그냥 본 사람도 많더라. 아니 영화 설명을 안 보고 가나? 영화 봤는데 애니에서 이미 본 거라고 뭐라는 분들이 꽤 있어요. 대체 왜 예고편도 안 보고 시놉시스도 안 보는 거야? 애초에 제목부터 시부야 사면 3일 회유 아니? 이걸 어떻게 몰랐지? 아무튼 신카이나 지브리 같은 극장 킬러는 없었지만 전체적인 극장판들이 잘 나왔다. 재개봉도 그렇고 새로 나온 것도 좋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극장판 애니의 영향력이 더 크고 더 눈에 띈 것 같고요. TVA는 대중적으로 막 떠오르는 작품은 없었습니다. 가끔씩 분기작으로 괴물 같은 신인들이 튀어나와서 메타를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대중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치거나 애니화 이후로 체급이 엄청 높아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씹덕신 메타에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메타를 주도할 만할 정도의 작품들이 가끔씩 나온단 말이에요. 뭐 10년 전에 나왔던 원펀맨이나 19년도에 나왔던 귀칼, 이렇게 메타를 바꾸고 역사를 남긴, 아니면 뭐 최애의 아이나 보치더록 이런 것도 메타에 영향을 줬던 작품이죠. 그런데 올해는 그 정도로 메타에 영향을 끼쳤던 작품이 분기에 있었나? TVA 애니에서 대중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영향력이 있던 작품이 있었나? 라고 하면 저는 고개를 젓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애니 대상엔 극장판 애니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극장판들의 영향력은 체감이 확실히 될 정도였어요. 연달아서 히트를 치기도 했고 쇼츠나 릴스, 영상 이런 것들이 아주 하입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상을 처음부터 바로 말하면 좀 그러니까 뒤로 밀어두고 신인상부터 가겠습니다. 올해 나온 새로운 작품 중에서 타코피의 원제, 향기꽃, 가치야쿠타, 사카모토 데이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타코피 1화가 나왔을 때 영향력과 파급력 이런 것도 떠오르고 3분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떠오르는 신예, 향기꽃도 떠오르고, 제가 재밌게 봤던 거로 지나, 뭐 비질렌티도 있고 히카루가 죽은 여름이나 영화고 MG하게 돌아온 건담 직구학수도 있고, 말하다 보니 더 떠오르는데 개인적으로는 타코피나 향기꽃으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타코피는 1화를 보자마자 연출, OST, 작화 모든 부분에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 퀄리티가 마지막까지 유지돼. 그게 지력. 화수가 짧아서 사실상 극장판이라 봐야 하지만 잘 만든 걸 어떡해. 오히려 갈수록 더 좋아지죠. 연출이나 OST 정말 세밀하게 치밀하게 들어있어요. 스토리도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였고 매주 보고 나면 생각할 거리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이런 스토리 좋아하거든요. 주제가 쉽게 다룰 주제가 아니잖아. 그런데 솔직히 결말은 좀 아쉬웠어. 결말을 해결 안 하니까 일을 크게 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말 전까진 더럽게 재밌었어요. 대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1화씩 공개될 때마다 일이 너무 꼬여서 해결할 방법이 안 보여. 마치 복잡한 퍼즐처럼 얽힌
매듭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매듭을 대체 어떻게 풀까? 어떤 결말이 나올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갔어. 그런데 그 매듭을 결말에서 어떻게 풀었냐? 고르곤의 매듭처럼 안 풀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타코피가 매듭 잘라버렸어. 이 문제들을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지? 엄마도 문제고 아빠도 문제고 타코피도 문제고 마리나도 문제고 정병 걸린 시즈카도 문제야. 이 가정폭력들과 학대에 방치된 아이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냥 과거로 돌아가기, 손에 손잡고 사이좋게 지내기. 그래서 기대에 비해 실망을 했습니다. 타코피의 무지에서 비롯된 그런 선의로 발생하는 해프닝이나 가정학대 되게 몰입하면서 봤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결말 하나로 앞을 다 날려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말을 해결 안 해도 되니까 이를 막 벌렸기 때문에 재밌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죠. 마치 빚져서 사치 부리고 즐겁게 다 즐긴 다음에 안 갚고 잠적하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타코피에서 보여줬던 연출 하나하나, 수려한 작화와 성우 연기, 몰입을 도와주는 OST까지, 스토리도 자극적인 소재를 다뤘던 만큼 영향력도 꽤 있었죠. 그리고 요새 드는 생각인데 요즘 메네라, 정병, 지뢰 이런 거 왜 이렇게 인기야? 메네라 스타일 이런 게 인기가 많아졌어. 이런 거 보면 요새 세상이 살기 힘들긴 한가 봐요. 정병이 많아졌다는 소리 아니야. 추구미가 지뢰계, 메네라 이런 게 확실히 많아졌어요. 시즈카짱도 정병 걸린 퇴폐미 넘치는 미녀잖아. 초딩한테 미녀라고 하기 그렇긴 한데 예쁘시잖아. 사실이잖아. 그래서 시즈카 같은 캐릭터가 요새 인기가 아주 많아요. 남녀 가릴 것 없이 이쪽 스타일이 인기야. 이게 실제로 느껴져요. 아무튼 올해 나온 신인 중에선 타코피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향기꽃도 좋았죠. 작화도 좋고 와구리짱도 귀엽고 올해 로코 중에선 가장 임팩트가 있었다 봅니다. 올해의 다크호스이자 초신성 맨키로 활약해줬어요. 그런데 전 일상물이나 로코 쪽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서 취향 차이로 올해의 신인상은 타코피의 원제. 둘 다 신인을 넘어 올해 전체에 보여준 퍼포먼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좋아하는 소재, 더 좋아하는 스토리는 타코피이기 때문에 신인상은 타코피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구스터프상.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퀄리티를 유지해서 작품 자체의 체급이 높다, 수준이 높다,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작품은 저는 단단한 투에게 구스터프상을 주고 싶습니다. 작화, 연출 모두 뛰어나고 다양한 실험적 시도도 가감없이 사용하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재밌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액션물로서도 좋았고 러브 코미디 요소도 좋았고 이 애니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체급이 높은 작품들이 많았다고 보는데 뭐 분기작은 아니지만 올해 방영된 원피스 에그헤드 편도 퀄리티 좋았죠. OST부터 작화, 연출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피스는 이 정도 퀄리티를 매주 방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진짜 원피스니까 이 정도 가능한 거지, 안 쉬고 매주 나오는데 이런 퀄리티의 작화가 나온다? 이런 연출이 나온다? 정말 원피스니까 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역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꽤 굵직한 후속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 초에 나왔던 리제로나, 닥터스톤, 약사의 혼잣말, 괴수파로, 비스크돌, 스파이 패밀리 꽤나 유명한 작품들의 2기, 3기가 나왔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2기, 3기 이렇게 될수록 뭔가 손이 잘 안 가고 재미가 없어지고 하차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시즌이 넘어갈수록 처음 봤을 때처럼 재미가 있지 않았어. 리제로, 스파페, 비스크돌 이런 거 저는 1기가 훨씬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서 아쉬웠던 게 비스크돌인데 1기는 정말 재밌게 봤거든. 그런데 2기는 스토리부터 뭔가야. 아니 코스프레 비중이 너무 높아지더라고. 그래서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비스크돌 2기는 작화도 정말 좋고 캐릭터도 다 예쁘고 OST도 비스크돌 분위기에 잘 맞아서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 순전히 스토리가 별로였다,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린짱이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죠. 어디서 이런 애가 튀어나온 거냐, 이런 느낌으로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22년도 여우주연상을 뽑으라면 단연코 키타가와 마린이 들어갈 정도로 정말 핫한 캐릭터였는데 물론 지금도 인기가 높고 매력적인 캐릭터인 건 마찬가지지만 이제 예전만큼은 아니다. 남자의 이상형은 처음 본 여자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보니 예전만큼은 아니야. 와구리한테 밀립니다. 확실히 처음 보는 뉴페이스가 더 끌려요. 그래서 저는 비스크돌이 TV 코스프레를 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둘이 빼빼로 게임이나 하는 걸 보고 싶어요. 뭐 리제로도 그렇고 불꽃 소방대도 그렇고 1기 때의 작화, 1기 때의 스토리 그 고점을 뚫지 못하지 않았나. 리제로도 처음 나왔을 때 메타를 만들었죠. 뭐 애니메이션 연대기를 역사책으로 쓴다면 리제로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는 수록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 당시에 파란머리 메이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16년도인가 리제로가 애니화 됐을 때 램이 너무 유명해서 이 애니는 안 봤어도 파란머리 메이드 캐릭터 얘는 엄청나게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토리도 저는 리제로 1기가 제일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리제로는 갈수록 스바라가 성장을 하면서 덜 죽고 문제 해결도 점점 싸움식으로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3기에서 뭔가 1기만큼의 그런 재미를 느끼지 못했고요. 그런데 오히려 2기에서 폭탄이 확 터진 애니도 있는데요. 나올랩 2기 인기 엄청났죠. 그리고 철화의 노래 2기도 아주 잘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철화의 노래는 1기 보다가 말아서 모르고 나올랩은 뭔가 한국에선 항상 반응이
반응이 미지근한 것 같다. 이미 웹툰으로 다 보고 웹소로 다 봐서 그런가? 어디 해외 사이트 보면 솔로 레벨링이 1등이다, 스트리밍 1등, 무슨 티어리스트 솔로 레벨링 S랭크, 원나블 뭐 이런 거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짤들, 이런 게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나올레 매니가 해외에선 반응이 핫한데 국내에선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잘 모르겠고, 이게 그 정도인가? 막 1등 할 정도인가? 저는 나올레 만화를 훨씬 고평가하는데 애니도 작화 좋은 부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게 그 정도인가? 막 해외에서, 특히 서양 쪽에서 솔로 레벨링 썽지는 뭐 이런 식으로 솔로 레벨링을 되게 높게 쳐주는 그런 게시물들, 릴스를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비호감작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높게 있는 거야. 우리랑 좀 다른가? 인기가 대단한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건가?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도쿄역이었나? 거기서 솔로 레벨링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철에서 어떤 남자가 만화로 나올레 보고 있었어. 그 사람이 일본인인데 일본 불법 사이트에서 나올레 웹툰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인기가 있구나, 일본에서도 하이비 확실히 있구나, 이게 잘 먹히고 있구나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트리밍 1등, 원피스 이겼다, 이 정도인가? 아니 작화나 연출도 나는 요즘 원피스가 더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원피스 에그헤드 편도 체급이 상당히 높은데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이게 막 못 만들었다, 별로다는 아니고 이게 인기가 그 정도인가?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후속작들 사이에서 단단한 2기는 1기보다 더 재밌었다. 그렇다고 1기가 아쉬웠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한 화가 없지 않았다. 단단한 2기는 정말 잘 만들었고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망상은 애니화 소식을 듣고 기대했지만 막상 아쉬웠던 거, 바로 사카모토 데이즈가 실망상을 가져갔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냐? 사카모토 데이즈가 그 정도냐? 이 정도면 잘 나온 거 아니냐? 올해의 최악은 원펀맨 3기다 라고 하지 마시고, 실망상은 기대를 했는데 아쉬워서 주는 상이지 못 만들었다고 주는 상이 아닙니다. 워스트 상이 아니에요. 사카데이는 기대가 있었잖아. 그런데 원펀맨은 기대를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2기를 보고도, 그리고 3기에서 제작사랑 제작진을 보고 기대한 사람이 있어? 차라리 얼마나 망할까 뭐 이런 기대가 있지, 원펀맨이 1기처럼 못 돌아가는 건 모두가 알잖아요. 원펀맨 3기가 막 원펀맨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제 관심도 없고, 아니 당연히 이럴 것 같았잖아. 그래서 실망이 없어요. 기대가 있어야 실망을 하지. 이건 당연히 못 만들겠지. 여기서 잘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반전이야. 그런데 사카모토 데이즈는 원작 만화가 아주 잘 나가고 애니화의 기대가 엄청 컸지만 현재 대장급이라 할 수 있는 원작의 퀄리티, 체급을 살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퀄리티와 괜찮은 애니지만 원작과 비교해서 아쉬웠기 때문에 실망상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체인소맨 1기 같은 거예요. 이것도 퀄리티 좋고 작화 좋고 뭐 노래가 13곡 이런데 욕을 더럽게 많이 먹잖아. 애니 자체만 보면 괜찮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원작과 많이 달라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잖아. 그때 실망해서 나도 같이 욕했고, 그런 느낌입니다. 사카데이는 원작을 좀 살리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직 대중적으로 갈 길이 멀다. 이게 현재 점프에서의 네임드, 이 원작이 가진 네임밸류를 기대만큼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했다. 좀 보면서 아쉬웠다,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음악상인데요. 노래는 올해 좋은 게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지쿠학스에 나왔던 플라즈마나, 투비 히어로 X 오프닝도 좋고, 지에 나왔던 괴수, 이 노래도 참 좋아. 오프닝을 스킵 안 하게 만들어. 정말 지라는 애니 분위기에 잘 어울려요. 그리고 히주교의 제외, 이것도 참 많이 들어요. 요새 바운디가 확실히 핫하긴 하죠. 잘 만들었어요. 무한성 사운드 트랙도 좋았고, 체인소맨도 그렇고, 100m의 주제가 라시사도 좋고, 데드 데몬즈, 디스트럭션 이것도 좋아요. 절대성역 이 노래도 좋았어.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절대성역 이 노래에 임팩트가 있다고 느꼈어요. 와, 스토리도 그렇고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이 노래 딱 나오는데 다음 편을 빨리 보고 싶은걸? 정말 기대가 되는걸?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억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대중성으로 본다면 캐데언의 골든도 빼먹을 수 없죠. 와,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겼다, 빌보드 1등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직도 차트에 있어. 이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데이트를 친 노래죠. 그리고 국내에서의 이 노래 거의 초딩들 애국가급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발목할 만한 성적을 거둔 OST가 많이 있네요. 제가 플리에 담은 노래가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올해 음악상은 체인소맨 레즈편의 아이리스 아웃,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제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마 제 뮤직 리캡을 보면 1등일 거예요. 캐데언 OST의 빌보드 차트를 보면 정말 대단하죠. 말이 안 되죠. 이걸 누가 믿어요. 그런데 아이리스 아웃도 차트로 보면 안 믿겨요. 이 노래가 유튜브 뮤직 랭킹 순위권에서 내려간 적이 없어. 이게 J-POP 부문 이런 게 아닌데 전체 순위에서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게 엄청 대단한 일이거든요. 개봉하고 나서 3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랭킹이 있어요. 물론 골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캐데언은 국내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팝송, K-POP 이런 거랑 아예 J-POP이랑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캐데언이랑 체인소맨이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더 대중적인 그런 이미지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이 정도의 성적, 파급력, 거짓말이 아니라 애니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듣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꽤 있으신 중장년이나 이런 쪽으로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알게 된 경우도 제가 실제로 봤어요. 순수 J-POP이 한국 랭킹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게 되게 보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래 자체도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제인도도 가끔씩 탑10에 들어가죠. 국내 랭킹인데 탑10에 오프닝, 엔딩 이렇게 둘 다 들어가는 건 정말 요네즈 켄시와 체인소맨이 아니면 보기 힘든 광경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골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헌트릭스보다 사자보이즈 좋아해요. 소다팝, 유아아이돌, 그 중에서도 유아아이돌 좋아해요. 이 노래 너무 좋던데. 아무튼 J-팝이 이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게, 애니 OST가 국내에서 이 정도의 대중성을 갖고 파급력을 가졌던 게 제가 생각하기에 최애아이의 아이돌, 그 다음에 아이리스 아웃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음악상은 J-팝으로 랭킹을 좀비처럼 버티고 있는 극장판 체인소맨 레즈 편의 요네즈 켄시 아이리스 아웃이 받았습니다. 사실 캐대언 줘도 돼요. 그런데 난 이 노래가 더 좋다. 자, 그 다음 편집상 감도 높은 연출을 보여주는 단다단이나 타코피도 있고, 앱솔루트 시네마를 보여준 체인소맨 극장판도 있고, 나히야 라스트 시즌도 좋았던 장면, 좋았던 연출이 분명히 있고, 이번 편집상은 극장판 체인소맨 레즈 편에게 주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냥 잘 만들었어요. 화면 연출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들, 분석들,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아직도 나와요. 타츠키의 영화적 연출이 빛을 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츠키의 스타일과 극장판이 너무 잘 어울려요. 장면 하나하나, OST 이런 걸 다 의미 있게 이용하고, 오브제들도 어떤 의미를 내포해서 배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영화들의 어떤 오마주가 들어있죠. 그래서 너무 날먹 아니냐, 아니, 오마주만 한 바가지 넣으면 좋아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전체적인 조합, 그리고 그 오마주를 잘 녹여냈고, 오마주가 아닌 부분 하나하나에도 되게 심도 있게 연출하고, 그래서 미장센이 되게 좋았다. 영화에 나오는 모든 씬을 영리하게 이용하고 어떤 의미를 담으려 했다. 단다단도 정말 좋았지만 레즈 편에서 보여준 연출, 그런 설계를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화에 관련된 기술상인데요. 올해 눈에 띈 작화는 당연히 귀멸의 칼날 극장판 무한성도 있고, 중국에서 나온 신성 투비 히어로 X도 있고, 막판에 나온 주술회전 3열회유 극장판도 있고, 가치아쿠타에서 보여준 나카무라의 파트도 아주 좋았죠. 차세대 액션 애니로 눈도장을 찍는 그런 작화였죠. 그리고 블렌더만을 이용해서 만든 플로우 되게 감성있게 잘 만들었고, 그래서 기술상은 저는 투비 히어로 X와 무한성 둘 중 고민을 하고 있는데, 투비 히어로 X는 제가 보면서 정말 놀랄 정도의 중국의 제작 실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앞으로의 서브컬처에서 영향이 좀 있겠다, 중일 합작으로 제작한다면 언젠가 대중성으로도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겠는데? 라고 느낄 정도로 괜찮은 애니였어요. 확실히 중국의 자본이 어마어마하긴 하구나, 이걸 주간 단위로 이렇게 뽑아낸다고? 그리고 2D와 3D를 오가면서 수준 높은 작화를 보여줬는데, 우리는 2D 작화도 잘하고 3D 작화도 잘해, 우리는 그냥 다 잘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한성 역시 시각적 쾌감 지렸죠. 정말 극장에서 보는 게 즐거운 엔터테인먼트가 뭔지 보여줬습니다. 무한성의 3D 모델링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유포 얘네는 컴퓨터 사양이 대체 뭘까? 그래픽카드랑 램도 무한성인가? 이걸 어떻게 렌더링한 거지? 요즘 애니에서 이펙트나 CG 부분은 귀칼을 따라올 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상은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우리가 무한성이라는 배경 지리게 만들었으니까 영화 보러 와서 그거 제대로 한번 느껴봐 하고, 그 넓은 배경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 공간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배경을 넓게 쓰는 액팅, 그리고 아카자의 지리는 전투씬까지 무한성편의 작화가 정말 좋았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4기 마지막 화부터 항상 저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투비 히어로 X도 앞으로 나올 중국 애니의 어떤 퀄리티에 기대가 되지만, 제가 귀칼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쪽에게 거는 기대감이 더 큽니다. 4기 8화에서 보여줬던 마지막 무한성 입장 장면, 이게 당시에 보면서도 말이 안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대체 뭐지? 내가 뭘 본 거지?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내린 평가가, 4기 8화 무한성 입장씬은 유포가 독자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자 협박이다. 너희 이 장면을 보고도 극장 안 올 거야? 지금 이거를 보고도 기대 안 할 거야? 무한성에서 보여준 스케일, 그리고 그걸 롱테이크로 담은 카메라 워크, 마지막에 아우트로까지, 너희 이걸 보고도 영화관 안 올 수 있어? 라고 협박하는 수준의 장면이었어요. 그 정도의 퀄리티, 귀칼뽕 맥스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귀뽕 1등은 무한성 입장씬이야. 그렇게 그 초대장을 받고 영화관에 가니 다음 편도 똑같이 기대가 돼. 와, 지린다. 이 편에서 코쿠시보 전투씬은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 너무 기대돼. 상상이 안 돼. 내 상상으로도 못 떠올릴 제 상상력을 뛰어넘는 기술력이에요. 이 편은 1편보다 더 작화가 좋아질 텐데, 좋아지진 않더라도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편은 대체 어떨까 하고 귀칼은 항상 다 보고 나면 기대감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CG를 활용한 전투, 배경, 전체적인 작화 모두 높은 퀄리티를 보여준 무한성이 기술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해의 나무주연상도 무한성의 아카자에게 주겠습니다. 올해 남캐 중 아카자를 뛰어넘는 퍼포먼스 있었나요? 극장판 무한성 1편, 아카자 재래편의 진 주인공, 아카자가 보여준 임팩트, 그리고 영향력, 아카자와 견줄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500만을 넘는 관객과 글로벌 스코어로도 10위권에 진입하고, 그런 극장판의 주인공인 아카자가 나무주연상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카자란 캐릭터가 보여주는 매력도 상당했죠. 인간 시절의 절절한 사연과 오니로서의 모습, 그리고 최후의 하쿠지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정말 감동적이고, 귀칼의 주제인 인간 창고와 인연에 걸맞는 캐릭터죠. 귀칼 내에서도 아카자란 캐릭터는 참 잘 만든 캐릭터고, 이 정도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건 오니인 아카자의 모습이랑 인간 시절의 하쿠지의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전투광 오니에서 인간으로 돌아가는 감동적인 모습, 하쿠지가 아카자로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런 걸 되게 길게 보여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카자가 하쿠지로 돌아가는 장면, 무한성편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뭐이노요. 무전이 마지막에 아카자! 하고 소리치면서 지리는 브금과 함께 아카자에서 하쿠지로 돌아갈 때 마모레나쿠테 고멘 오레 히르시테 오레 히르시테 그래 이렇게 오카에리 하쿠지 싸우는 거. 그래서 기우와의 지리는 전투씬도 챙기고 하쿠지 스토리로 감동적인 서사까지 챙긴 아카자가 올해 2025년 애니 캐릭터 남캐 중 가장 인상 깊고 영향력이 높았던 캐릭터지 않나. 귀칼 자체가 대중성이 높다 보니까 아카자라는 캐릭터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정말 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카자를. 자, 그렇다면 여우 주연상 올해 가장 임팩트 있던 역캐는 MG해진 건담의 주인공 꾸악스의 마추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타케의 그림체를 정말 좋아합니다. 타케의 캐디를 참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마추는 정말 귀엽다, 잘 만들었다지만 올해의 역캐라고 하기에 너무 외모 원툴이고, 퇴폐 정병녀 시즈카도 좋았지만 여우 주연상으로는 좀 버겁고 레제나 와구리 쪽으로 좀 좁혀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향력, 인기 이런 걸 고려하면 올해의 여우 주연상은 체인소맨 레제 편의 주인공 레제에게 주겠습니다. 레제의 현재 인기 정말 대단하죠. 레제 댄스가 공개되고 얼마 안 돼서 조회수 1억,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언제 식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체인소맨 다 죽어가던 원작을 살려냈잖아요. 이게 1기 망하고 원작 2기 텀 나락가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완치를 넘어서 인조인간 캡틴 아메리카를 만들어버렸어요. 이 정도로 IP를 견인한 캐릭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와구리도 역시 매력적이지만 영향력, 임팩트, 레제를 이기긴 힘들죠. 거의 진흙 속에서 핀 꽃이에요. 이 캐릭터가 이렇게 인기를 끌지는 정말 예상도 못했습니다. 단순 씹덕들을 넘어서 대중들에게도 일반인들에게도 유명해질 정도로 정말 영향력이 컸어요. 얘 때문에 사건사고도 많이 터지고 지랄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향력, 파급력은 올해 여우 주연상을 타기에 손색이 없다. 레제는 과거 모르모트의 사연과 덴지와 보여준 씁쓸한 러브스토리, 그리고 얀델의 매력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후유증에 빠뜨리게 한 레제. 꽃, 사랑, 체인소, 제목처럼 꽃과 사랑과 체인소 모든 게 잘 어우러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캐릭터지 않나. 극장판 단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아웃핏이지 않나. 레제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예전 영상을 보면 좋겠고요. 다음 수상 부분, 응원상.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느낌의 상이라 국뽕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달려라 한이나 퇴마록같이 국내에서 만든 작품에게 주는 상이에요. 이게 흥행에는 좀 부진했어도 시도가 되게 좋았다, 가능성이 있다,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게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국내에도 좋은 IP가 많은데 웹툰이나 소설, 우리 역사나 문화 이런 게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캐대언도 그렇잖아. 아니, 한국 문화의 멋을 외국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잘 이용하는 게 뭔가 씁쓸하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국내에서 캐대언 이건 절대 못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게 뭔가 씁쓸하잖아요. 캐대언을 보면서 한국 문화를 너무 잘 표현했어. 배경도 들어있는 요소들도 너무 좋아요. 거의 한국 홍보 대사예요. 그래서 이런 IP 파워를 우리나라도 좀 길렀으면 좋겠어. 좋은 게 많거든요. 아름다운 나라거든. 우리의 건축, 우리의 음식, 우리의 문화, 우리의 자연, 이런 IP 파워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좀 운이 없는 게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 항상 비교되는 이웃 나라, 옆집들이 하필이면 중국이랑 일본이야. 그래서 경제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분명히 상위권인데 옆이 너무 잘 나가니까 어깨가 쪼그라들어요. 아, 내가 하버드에 지금 합격해서 코가 올라갔는데 옆집 중식이는 하버드 박사 학위를 벌써 땄대. 그리고 옆집 일식이도 MIT 박사를 땄다는 거야. 그래서 비교 대상으로 항상 엮이는 놈들이 너무 원하더 레벨이라 우리도 충분히 잘하는데 비교를 하면 좀 안 좋아 보여. 중국과 일본은 IP 파워가 정말 초강대국이죠. 세계에서 동아시아, 아시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무래도 중국, 일본 쪽이잖아요. 보통 삼국지, 사무라이, 닌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일본이 특히 IP 장사 잘하죠. 사무라이, 닌자, 일식, 일본 문화 이런 걸 아주 공격적이고 영리하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브랜딩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자국 내에서도 IP를 되게 높게 쳐주고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그런 브랜딩을 세계에서 가장 잘 아는 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IP 파워가 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다 나라의 파워거든요. 중식, 일식, 쿵푸, 닌자 이런 게 전부 문화의 힘이 되고 국력이 되는 겁니다. 캐대언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그래서 저는 한국 IP의 가능성, 킹능성, 올해 응원해주고 싶은 작품, 응원상은 올해 초에 개봉한 영화 퇴마록입니다. 퇴마록은 원작의 IP도 인지도가 높고 그걸 영상화했을 때 퀄리티도 좋았어요. 아, 국내에서도 이 정도 퀄리티가 가능하구나. 물론 아쉬운 부분 당연히 있죠. 작화, 연출, 스토리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런 시도가 계속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고 이 정도라면 많이 좋아졌구나, 디벨롭이 확실히 되고 있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달려라 한이나 나올랩도 다 응원해주고 싶어요. 제가 앞에서 나올랩이 그 정도냐 이렇게 했지만 나올랩도 당연히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제가 웹툰도 좋아하는 게 많은데 한국은 애니화보다 드라마, 영화를 더 선호하잖아요. 웹툰 원작이 실사화가 자주 되잖아요. 그리고 성공도 많이 거뒀고 천만 영화도 갔었고 드라마도 아주 히트를 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실사화를 더 선호하고 더 잘해요. 그러니 판타지 웹툰 이런 쪽은 실사로 만들기 힘들잖아요. 애니만이 가능한 연출, 문법, 표현이 있고 반대로 영화에서 가능한 것
것들이 있는데 나올랩을 만약 애니가 아니라 실사 영어로 만들면 원작의 그 맛이 깊게 우러날까? 전지적 독자 시청처럼 뭔가 미스매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원작이 있는 걸 영상화할 때 장르가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나올랩이나 가도화를 영어로 만들기는 힘들잖아. 이런 건 애니로 만드는 게 그 감성을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나올랩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국내에 좋은 원작들은 일본의 자본이나 기술력 이런 인프라들로 애니화를 하면 좋잖아. 나올랩이 좋은 선례를 남겨서 한국에 좋은 소재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상생하면 좋잖아요. 국내에는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단 말이야. 만들 사람도 없고 투자도 없어. 그리고 이런 애니화를 할 때 좀 대인적이 있어요. 뭐 펀딩 사기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일어나서 노이즈가 좀 껴있단 말이야. 말이 길어졌는데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퇴마록이 올해 응원상을 받았고요. 제가 영화를 볼 때 그래도 재밌게 보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 영화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후속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마지막 올해 애니 대상 2025년 방구석 어워드 대상은 국내와 현지 및 해외에서 놀라운 흥행을 거둔 귀칼도 있고 먼 개봉 전에 예매율이 100만 가까이 되는 기염을 통하면서 와, 이 정도의 흥행이 가능한 것인가? 맨날 영화가 망했다, 한국 영화 망했다, 영화가 재밌으면 보러 가지 않냐, 일본 애니인 귀칼이 500만 찍는데 한국 영화는 뭐하냐, 맨날 영화가 망했다 소리나 하고 재밌게 만들면 다 보러 간다, 이렇게 한국 영화 까는데 사용되기까지 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둔 귀칼, 망해가던 IP를 살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300만을 넘는 대흥행을 거둔 체인소맨. 체인소맨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애니가 300만인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체인소맨인 게 더 말이 안 돼요. 저처럼 원작이나 일기에 관한 당시 분위기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수치에 더욱 놀랍니다.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수준 높은 퀄리티를 유지한 단단한 이기, 항상 준수했고 재밌었고. 그래서 올해 대상은 솔직하게 말해서 대상은 캐대언입니다. 귀칼의 영향력 캐대언보다 딸려요. 이걸 넘는 게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캐대언은 고점입니다. 현재 한국인이 K-POP 데몬 헌터스 이거 모르기 쉽지 않아요.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죠. 여러 곡을 빌보드 차트인 시키고 아직도 랭킹에서 버티고 있고. 그래서 캐대언의 영향력, 임팩트 이거를 못 이깁니다. 애초에 이걸 넘을 작품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캐대언은 캐릭터도 정말 귀엽고 매력있고 애니메이션 특유의 과장된 연출, 뭐 데포름에도 잘 썼어요. 분위기에 정말 잘 맞아요. OST도 좋고 노래도 정말 좋은 게 많잖아요. 뮤지컬 영화인데 노래가 좋은 게 없다면 그건 최악이죠. 그런데 캐대언은 제 기억에 남는 좋았던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 애니 대상은 K-POP 데몬 헌터스 캐대언이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재밌게 본 게 많이 있네요. 그리고 확실히 극장용 영화가 좋은 게 많이 있구나, 올해 확실히 강세였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 1분기도 네임드급이 아주 많이 있죠. 정말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될 것 같은데 최애아이 3기라든가 주술회전 3기, 불꽃소방대 완결 시즌, 비질렌티나, 지용락 2기, 그리고 장송의 프리랜 2기까지 라인업이 되게 짱짱해요. 그리고 호소다 마모루의 극장판도 하나 개봉하죠. 솔직히 호소다 씨는 요새 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렇게 기대를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늑대아이나 시달소 이런 걸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카이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라 요즘 호소다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내년 1분기가 거물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프리랜이랑 주술회전 기대 중입니다. 주술회전은 마파를 만나고 완전 물 만난 물고기죠. 어떤 지리는 전투씬들이 나올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3일 후에 극장판을 보니 1억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기대가 돼요. 그리고 프리랜 1기는 제가 정말 재밌게 봤고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하고 그 스토리와 세계관을 정말 몰입되게 연출, OST, 스토리, 캐릭터 설정, 세계관 설정 하나하나 정말 잘 만들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저는 프리랜 보고 좀 노잼이다, 루즈하다, 드라이하다 솔직히 공감이 좀 안 돼요. 비슷한 예로 강연금 보고 순수 노잼이다 이런 의견도 가끔씩 나오는데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프리랜이 물론 템포가 느리긴 하죠. 그런데 저는 그게 지루하거나 노잼이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매화 끝날 때마다 엔딩곡 나올 때면 빨리 다음화 보고 싶다, 정말 여운이 남게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봤어.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잘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프리랜 애니는 이렇게 평가해주고 싶어요. 파인다이닝 식당에서 나오는 아주 파인한 그런 코스 요리, 정말 정갈하고 간결하고 깔끔한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고 그 분위기와 코스 구성까지 파인한 그런 식당에서 먹는 코스 요리. 흑백 요리사가 요새 또 인기잖아요. 그래서 흑백 요리사를 빌려서 평가하자면 애니가 아주 이분하게 익었습니다. 아주 파인하게 만들어졌고 어떤 재료를 왜 썼는지, 어떤 방식으로 조리했는지 그런 연출의 의도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프리랜은 정말 퀄리티 높은 정통 파인다이닝 코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단다단 2기 같은 경우는 되게 실험적인 코스라는 다이닝, 물론 기본기도 높고 수준도 높지만 다양한 시도를 하는 그런 실험적인 다이닝. 단다단은 장면 연출의 그런 퀄리티와 의도들을 잘 살리면서도 되게 실험적인 시도, 힙한 연출들을 추가한 요즘 시대에 맞게 다양한 시도들을 가미한 그런 다이닝 코스. 그래서 단다단은 프리랜의 파인한 느낌보다 뭔가 힙한 느낌을 추구하는 다이닝,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프리랜 2기 아주 기대 중이고요. 1기를 워낙 재밌게 본 만큼 제 기대치도 아주 높습니다. 부디 저를 만족시켜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2025년도 방구석 애니 어워드를 마치고요. 거듭 강조하지만 제 개인적인 평가고 아무 권위도 없는 방구석 시상식인 만큼 의견이 다르면 너무 욕하지 말고 적당히 욕해주세요. 시상식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